월요일마다 만나는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의 운영 방식이 최대 쟁점입니다. 지나쳐 보이는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성일 경제 전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요구 사항이 좀 지나쳐 보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까지 말을 했네요. 다소 즉흥적인 발언이었긴 한데요. 지난주 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는 선불이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하신 대로 썼습니다. 자, EU에서는 9,500억 달러,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요. 또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이러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는 와중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자, 통상의 국제관계에서는 조금 익숙해지기 어려운 이런 노골적인 압박성 발언이었죠. 우리에게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했던 관세 인하가 없을 것이라 이런 선후 관계를 못 박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시점인 이유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현금 투자를 고집하면서 두 나라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협상 타결 당시에 우리 정부는 대출 형식으로 이 투자금에 좀 보태거나 기업이 투자금을 마련하면 위험, 그 리스크에 대비한 뒷받침, 이 보증을 주로 맡는 것으로 그 역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은 정부가 현금을 직접 투입하고 투자 시한도 좀 앞당길 것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투자를 하면 이윤이 났을 때 투자를 하는 쪽이 가져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를 받는 자기들이 이윤이 났을 때 그 이윤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논리가 좀 있나요? 자, 납득할 수는 없는 논리기는 한데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가트나 WTO 같은 국제 무역 체계에서 손해를 봤다. 이게 불공정했고 또 결과 미국이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를 불러왔다는 게 트럼프 진영의 생각, 이 통상정책 바탕에 깔린 생각입니다. 자, 미국이 그래서 돈을 받는 명목도 투자라고는 얘기하지만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국가에게는 남은 이윤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 기묘한 계산법을 만든 근거로도 보이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미국 달러 가치를 높여서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 존재 자체로 환율을 조작하는 도구로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진영의 정책 조언자들 중에는 그래서 안보 우산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대가로 외환 보유고를 의미 없게 무력화시키거나 미국으로 환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그래서 관세협정 조건으로 끼워놓은 이 투자로 볼 수 없는 이 투자, 이게 바로 그런 논의의 결과가 아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하는 액수 자체가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 보유고를 대부분 투자하라는 건데 그렇죠. 규모로 보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외환 보유고는요. 우리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게는 외환 시장의 변동을 줄이고 또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종의 보험성 자산입니다. 실제로 2008년 당시 3천억 달러가 넘었던 외환 보유고가 미국 금융기관이 진원지가 돼서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글로벌 금융이라는 외풍에서 우리 경제에 보호막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진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협상 조건을 따르자면 여기에 90%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 투자하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달러로 표시된 자산으로 가진 액수보다도 훨씬 많고요. 지금 금고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마련하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지난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 이후 우리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 그런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자, 주가 오랜만에 크게 떨어졌고요.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된 뒤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 1,410원대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미국이 달러를 제공해주는 일종 달러 스와프 약속을 협상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이유를 일깨워준 셈입니다. 문제는 또 이런 상황을 미국 협상팀이 이해해주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협상이 이루어지긴 할까요? 그게 참 걱정인 부분이죠. 자, 일본에 이어서 EU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얻어냈던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예외 조치도요.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에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높였다. 이런 외신 보도도 지금 나왔거든요. 자, 우리 당국자들의 반응을 보면 미국 측이 협상장에서는 하지 못한 말로
장외 압박에 나서는 건 아닌지 이런 속내를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바에는 협상을 걷어차고 자동차 의약품 관세 내는 게 낫다. 이런 계산까지 지금 등장하게 만든 겁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우리에게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